안녕, 나는 경주야. 동화로 읽어주는 경주 여행 정보 이야기. 글 이나영, 그림 박정은, 이나영. 안녕, 나는 경주야. 오래전에는 사로구기라고 불렸고 게임 서라벌이라고 불리기도 했어. 사람들은 나를 지붕 없는 박물관이라고 불러. 내 이름은 경주야. 나는 경상남도와 경상북도가 만나는 곳에 있어. 포항과 울산 사이에 있지. 가운데 형산강이 흐르고 단석산, 구미산, 남산, 토함산 등으로 둘러싸여 있어. 성을 쌓을 필요가 없을 만큼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지. 나는 아주 작은 도시처럼 보이지만 천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신라의 수도였어. 그러니 나를 보러 오려면 신라라는 나라를 알고 오면 좋아. 나는 오랜 시간 동안 서라벌이라고 불리었어. 서울의 어원이기도 한 서라벌은 수도라는 뜻이래. 곳곳에 신라의 숨결이 느껴지는 다양한 문화재들이 아주 많아서 나를 지붕 없는 박물관이라고 불러. 신라는 우물 속 아래서 시작해.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 노래에 나오는 아래서 나온 헛거세가 신라를 만든 사람이지. 박헛거세가 잠들어 있는 경주 오릉은 5개의 왕릉이 있다고 해서 오릉이라고 불러. 박헛거세 왕과 왕비를 비롯해 5대 왕들이 잠들어 있는 곳이야. 신라시대는 불교 문화가 꽃을 피우던 때라 불교와 관련된 유물이 아주 많아. 너무나도 아름답고 유명한 곳이 많지만 그중 손에 꼽으라고 하면 불국사와 석굴암이지. 석굴암은 신라 최고 작품이라 불려. 신라의 다양한 최신 기술이 모여있는 곳이거든. 불국사의 돌계단이 달이라는 사실을 아니? 부처님의 나라로 가려면 푸른 구름다리와 흰 구름다리를 건너야 한대. 그것을 청운교, 백운교로 표현한 것이지. 불국사의 불국은 부처님의 나라라는 뜻이거든. 그렇게 불국사에는 불교의 뜻이 절 곳곳에 표현되어 있어. 다양한 곳에 불교의 뜻이 숨겨져 있다니 잘 찾아봐. 석가탑은 무형탑으로도 불리는 석가탑은 간결하고 아름다운 비례와 군형이 특징이요. 석가열애를 상징이요. 다보탑은 동서남북으로 돌계단이 있고 계단을 지키는 돌사자가 있어요. 이 돌을 4개 중 3개 일본 침략기에 사라져 지금은 하나뿐이에요. 불국사와 멀지 않은 곳에 괴릉이 있어. 우리나라 사람과 다른 모습을 괴릉 문무인상을 보면 신라는 다른 나라와의 교류가 활발했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아주 오래전부터 나는 중국 서안을 시작한 싱크로드의 정착지였거든. 경주 곳곳에 다른 나라와 교류한 흔적이 숨어 있단다. 눈 크게 뜨고 찾아봐. 신라시대에도 별을 관찰하는 곳이 있었다는 거 알아? 첨성대는 동아시아에서 현존하는 천문대 중 가장 오래됐어. 옛 조상들은 첨성대를 통해 별을 관찰해서 언제 씨를 뿌리고 거둘지를 정했다고 해. 첨성대는 화려하지는 않지만
곡선의 미를 뽐내고 있지. 진정한 한국적인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어. 특히 첨성대의 야경은 정말 아름답단다. 신라시대 때 귀한 손님이 오면 잔치를 베푼던 곳이 동궁과 월지야. 지금처럼 달빛이 비쳐 은은하게 빛나는 연못이 정말 예뻐. 월지는 연못 가장자리에서 굴곡을 주어 어느 곳에서 보아도 못 전체가 한눈에 들어올 수 없게끔 만들었대. 좁은 연못을 넓은 바다처럼 느낄 수 있도록 만든 것이지. 둥궁과 월지 근처에 분황사와 황룡사지가 있어. 분황사에는 신라시대 때 최초로 만든 석탑이 있는데 돌을 벽돌 모양으로 다듬어 만든 탑이야. 신라시대 탑을 연구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의미 있는 탑이지. 바로 옆에 신라 최대 규모의 황룡사지도 있으니 꼭 같이 둘러보길 바래. 황룡사에는 9층 목탑이 있었다고 해. 9층 목탑의 높이를 한번 상상해 볼래? 그 옛날 엄청난 높이의 탑을 어떻게 만들었을까? 직접 볼 수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지금은 불에 타서 한 탑만 남아있어. 하지만 아쉬워하지 마. 국립경제박물관에 황룡성 보건 모형도 있고 실물 크기로 보건한 중도 타워가 있어. 경주에 들어서면 언덕 같은 다양한 무덤들이 너무 신기할 거야. 다양한 무덤이 있는데 아직 주인이 밝혀지지는 않은 무덤들이 많아. 주인이 있는 무덤은 주인의 이름을 붙이지만 주인이 없는 무덤은 무덤에서 나온 유물에 이름을 붙여. 발에 구름을 달아놓은 듯 천마 그림이 무덤에 발견되어 천마총이라 부르지. 천마총에서는 10,000여 가지가 넘는 유물이 발견되었어. 특히 다양한 금관이 발견됐는데 금관은 3개의 나뭇가지 모양과 2개의 사슴뿔 모양 장식을 하고 있어. 너희들도 보면 한눈에 반해버릴 정도로 아름답지. 천마총에 가봤다면 멀지 않는 곳에 김유신 장군묘가 있으니 빼먹지 말고 가봐. 신라가 삼국통일을 하는데 큰 역할을 한 김유신 장군은 장군의 업적을 기록하고자 훗날 홍무대왕으로 불리게 되었대. 김유신 장군묘 둘레를 12지신상이 지키고 있어서 왕으로 불리게 된 만큼 묘가 왕릉처럼 꾸며져 있는 걸 알 수 있어. 김유신 장군묘를 둘러두고 형산강을 따라 내려오면 무열왕릉을 만날 수 있어. 김유신 장군과 함께 신라의 삼국통일에 힘쓴 무열왕은 왕의 이름과 함께 김춘주라는 이름으로 많이 알려져 있어. 처음에는 다른 왕릉에 비해 소박한 모습이라 왕릉이라고 쉽게 알 수 없었대. 태종 무열 왕릉비를 통해 무덤 주인을 확실하게 알 수 있었지. 태종 무열 왕릉비는 아래는 거북이, 위는 용의 모습이 새겨져 있는데 비석 조각 중에 최고의 작품이야. 당시 조각 기술의 발전을 엿볼 수 있지. 동해에서 경주로 들어가는 길목에 자리하고 있는 가문사지도 빼먹을 수 없어. 가문사지는 2개의 커다란 3층 석탑만이 자리를 지키고 있단다. 이곳은 신라를 통일하고 죽어서도 동해의 용이 되어 신라를 지키겠다던 문무왕의 이야기가 정해지는 곳이야. 이 절터의 중심이 되는 건물 아래 큰 공간이 비어 있는데 동해의 물이 드나드는 길이래. 동해의 용이 된 문무왕을 오가던 길이라고 해. 멀지 않은 곳에 바다에 묻힌 문무대왕릉과 이견대가 있으니 들러서 문무왕 뜻을 새겨보길 바래. 그리고 경주 남산을 한번
번쯤 꼭 오르길 추천해. 남산을 보지 않고 신라를 안다고 할 수 없다라는 말이 있어. 그만큼 남산은 매우 중요한 문화재들이 곳곳에 펼쳐져 있지. 남산 바위마다 부처님이 새겨져 있고 저마다 깊은 뜻이 숨겨져 있어. 남산 자락 끝에 있는 포착선은 장치를 하던 곳이었어. 물길을 따라 술잔을 띄우고 술잔을 멈춘 곳에 사람이 시를 짓는 낭만적인 곳이지. 하지만 이곳은 왕이 잔치를 하는 동안 후백제의 견원을 공격을 받아 셋나의 시대도 끝이 나게 된 곳이라고 해. 경주 곳곳에서 온화한 미소진 그림자를 봤을 거야. 그건 바로 신라 미소 기와라 불리는 기와야. 얼굴무늬 한 수백 개지. 수막새는 기와 지붕 끝에 사용되는 기와를 말해. 미소 기와 외에도 다양한 모양의 기와가 발견되었어. 너는 어떤 기와가 마음에 드니? 나는 전통 마을이 많이 있는데 특히 양동마을과 교촌마을이 가장 유명해. 양동마을은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전통마을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었어. 조선시대 전통문화와 자연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지. 여기서 다양한 전통체험도 할 수 있고 하룻밤 잘 수 있으니 미리 알아보고 가보길 원해. 고철마을은 옛 학교라 할 수 있는 경주 향료가 있는 마을이야. 신라시대 때 원효대사와 요사공주가 월정교를 건너 사랑을 나눈 요사군에 있던 곳이기도 해. 새롭게 복원된 월정교는 낮에도 좋지만 빼어난 야경으로 손꼽히는 곳이야. 또 경주에서 가장 존경받는 채부잣집이 있는 곳이기도 하지. 채부잣집은 존경받는 이유는 양반으로서 혜택을 받는 만큼 도덕적인 의무도 잘 가르쳤기 때문이야. 채부잣집 안에 6가지 교훈을 찾아보고 꼭 읽어봐. 경주 평화에서 나는 쌀로 지은 밥을 정말 꿀맛이야. 하지만 뭐니 해도 경주하면 황남빵이 있지. 1939년부터 황남동에서 만들기 시작한 황남빵은 맛보면 너도 반하게 될 거야. 또 채부잣집에서 대대로 빚어온 법주인 법주도 우리나라 최고의 전통주로 유명해. 경주에는 생산되는 찰보리와 통귀리로 만든 찰보리빵도 정말 꿀맛이지. 그 맛에도 신라의 미소, 첨상대 같은 문화재를 본뜬 재미있는 간식거리도 많아. 나는 다양한 호수도 가지고 있는데 보분모라는 엄청 큰 인공호수가 제일 유명해. 보분모는 봄이면 벚꽃과 개나리로 둘러싸이지. 주변에 다양한 호텔과 리조트도 많고 놀이동산도 있어. 또 자전거 길도 잘 되어 있어서 자전거나 유모차가 다니기도 편해. 경주 보문 관광단지 안에 보문정이라는 작은 연못도 있어. 봄이면 벚꽃이, 여름에는 연꽃이, 가을에는 단꽃이 연잎을 아름답게 장식하지. 나는 멋진 항구와 다양한 해변도 가지고 있어. 가장 규모가 큰 간포항은 지금도 일본식 건물이 있을 정도로 오래전 중요한 역할을 한 항구였어. 간포항에 있는 송대마을 등대는 가문사지 석탑을 본떠 만들었다고 하니 비교해보는 것도 재미있을 거야. 많은 해변 중에서도 나정고운 모래해변을 추천해. 고운 모래에 수심이 얕으면 온천 해수탕도 있거든. 벽화마을로 유명한 운천원을 따라가다 보면 엄청난 규모의 주성절리를 만날 수 있어. 바로 양남 주성절리야. 수직으로 서 있는 대부분의 수성절리와 달리 부채 모양의 수성절리를 비롯해 누워있는 주성절리가 펼쳐져 있지. 양산 주성절리를 통해 동해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 수 있다니 굉장하지. 나는 다양한 방법으로 여행을 할 수 있어. 특히 자전거로 여행하기가 무척 좋은 곳이야. 렌터카를 이용해서 둘러볼 수도 있어. 시티투어도 잘 되어 있으니 시티투어 노선도 확인해봐.
중요 유적지를 순화하는 비단벌레 전기차도 운행하고 있으니 꼭 타보길 바래. 근데 하필 비단벌레냐고? 신라시대 유물에 비단벌레 장식이 많이 사용되었대. 대릉원의 항남 대총에서 발견된 비단벌레 장식 말안 장가리가 대표적이야. 나는 천년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어서 우리나라 문화를 느낄 수 있을 만큼 고택 체험이나 농촌 체험, 전통 음식 체험 등 다양한 체험들을 할 수 있지. 항롱사 역사문화관은 항롱사의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습을 체험할 수 있어. 역사문화관 전망대에 올라 황룡사지 내려다볼 수도 있지. 또 경주 세계문화 엑스포 공원에 가면 다양한 공연과 전시 체험들도 해볼 수 있단다. 오래전부터 동궁과 월지에 기이한 새와 동물들을 키웠다는 기록이 있어. 우리나라 최초 식물원이었던 거지. 동궁과 월지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버드파크와 동궁원도 있어. 다양한 새, 동식물들을 만날 수 있단다. 동물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나는 토종개인 동경이도 있어. 순하지만 때론 멧돼지와 맞설 정도로 용맹한 성격을 가진 강아지지. 천년전 토우로 만들어진 동경이를 보고 동경이가 오래전부터 경주에 살아온 것을 알 수 있어. 참, 여기서 토우는 흙으로 만든 인형을 말하는데 신라 사람들은 흙으로 사람 인형뿐만 아니라 동물 모양 인형, 그릇 등을 만들었어. 경주에는 다양한 숲도 많아. 오래전 신라시대부터 풍수지리에 의해 일부러 만든 숲들이 있지. 그중 황성숲은 천년 전에는 신라 왕들의 사냥터였고 지금은 경주 시민들의 휴식처인 곳이야. 황성숲은 오래전 고향수, 논어림, 논호수, 고성로 등으로 불리기도 했는데 이름 안에 호랑이를 말하는 한문이 많아. 이 숲에 호랑이 낭자의 설화가 전해지기 때문이야. 설화와 함께 숲 해설사 선생님의 재미있는 숲 이야기를 들어봐. 경주에 있는 국립경주박물관은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박물관이야. 경주의 중요한 유물들을 국립경주박물관에서 만날 수 있어. 국립경주박물관 앞에 있는 선덕대왕 신조의 에밀레 소리를 꼭 들어보고 재미있는 경주 어린이 박물관 학교도 꼭 들러봐. 나는 스탬프 투어가 정말 유익하고 재미있어서 많이들 와. 스탬프 투어를 하며 해설사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경주 곳곳 모르는 곳이 없게 되지. 스탬프 투어 16곳을 모두 다녀온 지 도장을 받아 경주시청에 신청하면 선물을 받을 수 있어. 나는 정말 배울 것도 많고 볼 것도 많아. 그래서 둘러보고 또 둘러봐도 재미있지. 나는 이야기가 많은 곳이야. 경주 곳곳의 이야기들을 찾아봐. 안녕, 나는 경주야.